안녕하세요. 문선입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받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제가 리스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리스는 가을 리스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틀은 조금 형태가 다르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원형의 틀에 수반처럼 생긴 틀에 폼이 달려있는,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이걸 링폼이라고 간편하게 부르는데요. 링 형태다라고 해서 링폼인데 링 형태의 이 폼을 물에 한번 적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물에 적셨어요. 어떻게 적셨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폼은 물에 놓고 누르시면 안 되죠. 누르면 안에까지 물이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볼에다가 물을 세면대나 물을 담아두시고 충분히 잠길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지금은 아마 저는 물이 떨어질 거예요. 물이 들어있어서 거꾸로 해서 그대로 천천히 올려두시면 정말 순식간에 20초 안에 금방 물을 먹고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충분히 물에 잘 적셔진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늘은 원형의 형태를 한번 그림 그리듯이 꽃을 꽂아 볼 거예요. 그리고 벌써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리도 만들어 보긴 했지만 트리 할 때는 전구랑 다른 장식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리스에다가 꽂고 싶어서 이 동글동글한 오너먼트는 트리에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걸 오너먼트라고 하는데 트리에 달 수 있는 고리가 있는 이 원형 볼,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들 볼하고 리본하고는 봉투에 따로 담아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식물을 유칼립투스를 꼽다 보면 먼지가, 이물질이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볼은 또 크리스마스 용품이기 때문에 반짝이가 떨어질 수 있어서 두 개가 섞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칼립투스로 원형을 잘 만들고 그 위에다가 볼하고 리본 장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봉투에 있는 걸 꺼내시면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서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 때 꺼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리스는 예전에 그리스 시대부터 활용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환영합니다. 환대의 의미가 있어서 문 앞에 크게 만들어서 걸어두거나 집안 내부에 걸어두기도 했었고, 우리가 식물 갈란드 만든 것처럼 꽃들을 다 엮어서 길게 줄로 만들어서 그거를 걸기도 했고, 원형으로 만든 게 리스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스는 원형이고, 또 그렇게 꽃줄을 쭉 연결해서 동그랗게 만들다 보면 처음 시작과 끝이 없죠. 시작과 끝이 없는 연결된 영원성,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는 그렇게 활용을 했고, 특히나 전쟁에서 돌아온 그 용사들한테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리스를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기도 했죠. 그게 화관의 시초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원형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고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만드셔서 걸어두시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가을리스는 거리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 링폼에도 거리 거는 곳이 있긴 하지만 좀 무게가 있어요. 물이 적셔져 있으면. 그래서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완성된 걸 보여드리면 이 안에 초나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켜고 불을 밝히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테이블 위 장식하는 리스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리스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율이고요. 이 꽃이 꽂혀지는 부분, 이 폼과 그 가운데 있는 빈 공간, 보통 우리가 이 비어있는 공간과 꽃이 꽂혀지는 공간을 이름을 따로 나누어서 부르는데, 뭐 양화적인 공간, 음화적인 공간 이렇게 하는데 어려우니까요. 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꽃이 꽂혀지는 것보다 공간이 조금 더 넓으면 자연스럽게 안정된 비율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첫 번째랑,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물이 젖지 않도록, 그러니까 물이 바닥면에 흐르지 않도록 수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반 초록색이 예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 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다 보면 안쪽까지 꽃이 들어가고 안쪽 위에 옆면까지 연결이 되면 이렇게 튜브, 도넛 모양으로 둥근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꽂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한 방향으로 꽃을 꽂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방향이어서 시작과 끝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막 꽂고 또 위쪽은 시계 방향으로 꽂고 하면 어수선하겠죠? 그래서 옆면, 위쪽, 안쪽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저는 시계 방향으로 예쁜 잎이 오게 꽂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게 꼽는 방향이 조금 오른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더 편해서 혹시 왼쪽으로 예쁜 모양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한 것과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부분도 방향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리스 원형을 처음 꽂아보신다고 하면 제가 꼽는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예쁜 원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거리를 이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요거를 생각하시고 이 위에 부분에 있다 리본 다는 부분에 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바다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둘 거라서 요거를 저의 반대쪽에 고리를 두고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흰색 봉투 보시면 유칼립투스 두 종류를 드렸어요. 아마 잎이 모양이 생김새가 달라서 구분이 될 건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이 달린 것, 이거는 잭이라고 해요. 블랙잭이라고 하는데, 블랙잭은 이 끝부분에 세임 나는 끝부분 잎이 조금 검은 빛이 돌기 때문에 블랙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유칼립투스이긴 한데, 잎이 뾰족뾰족한 파블로라는 유칼립투스가 있어요. 이 파블로는 라인, 그러니까 선을 만들기 좋은 유연한 소재라서 요거를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원형을 만들 때 가장 처음에 겉에 원형을 잘 만들어야 안쪽에 꼽기도 쉬워서 처음에 말씀드린 블랙잭, 동글동글한 잎이 달린 이 유칼립투스를 이용을 할 텐데요. 이거를 길이는 하나를 먼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길이는 한 8cm 정도, 가위의 반 정도의 길이를 만드시는 거예요. 요거를 8개를 만들게요. 위에 뾰족한 잎이 있는 것도 괜찮고요. 뾰족한 잎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요거 가로로 이렇게 길이 보시라고 8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좀 짧은 것도 있어도 괜찮아요. 줄기가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한 줄기에 한 4~5개 정도의 개수가 나오는데 제가 이동하기 편하시라고 반 정도 잘라가지고 봉투에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긴 잎이 있다고 하면 조금 짧은 잎도 있어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8개 개수만 맞춰서 만들어 볼게요. 저 지금 말하면서 자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자르기는 했는데 예쁜 잎 그러면 8개만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하나를 자르고 줄줄줄 대고 자르면 자가 없어도 되겠죠. 그리고 리스 보시면 폼이 굉장히 작고 짧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잘 꼽혀야도 되겠지만 너무 길게 들어가면 반대쪽에서 꽃을 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보시고 밑에 줄기 잎 2개 정도 다듬어서 떼어내시고 아니면 가위로 잘라내시고 꼽는 부분은 줄기를 사선으로 만든 다음에 꽂으실 거고요. 먼저 4군데 꽂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고리가 있는 부분 그 반대쪽 이렇게 꽂을 텐데 우리가 국화꽃 꽂거나 아니면 센터피스 했을 때는 수평으로 꽂아야 된다고 콘트리도 그랬죠. 수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선과 수평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폼에서 일자로 이렇게 수반에 닿게 꼽는 거는 수평이에요. 그렇지만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같은 위치기는 하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잎이 돌아가는 모양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제가 2개를 꽂고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사선으로 꼽힌 거고요. 수직은 이렇게 90도로 꼽힌 거예요. 그래서 90도가 아니라 이건 뺄게요. 사선으로 45도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 위치는 같아야 지금 첫 번째 꽂은 거 아래쪽으로 또 사선으로 들어가되 방향이 지금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도 밑에서 들어갈 때도 이렇게. 그러면
마치 반대인 것 같지만 연결이 되다 보면 오른쪽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나중에 꽂으실 때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4개, 8개 먼저 밑에 부분만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위에 꼽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를 잎을 제거해야 줄기 부분이 이제 폼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손으로 떼는 게 힘드시다고 하면 가위로 살짝씩 자르셔가지고 또 이번에는 중앙에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갈 텐데 수평이 아니라 사선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또 나머지 하나 줄기에 붙은 잎을 제거하고 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자, 제가 시계로 계속 이제 원형을 설명을 드리는데 시계로 말씀드리면 6시, 9시, 그리고 3시, 12시 이렇게 방향 4군데에다가 곱대 수평이 아닌 사선으로 꽂았어요. 이렇게 돌아갔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사이사이에다가 하나씩 우리 미리 잘라놓은 유칼립투스를 꽂을 텐데 사이사이에 꼽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원형을 만들면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 꽂을 때 밑에 가장 겉쪽에 플라스틱 수반에 잎이 살짝 닿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아마 수반까지 가려주고 잘 꽂고 계시는 걸 거예요. 방향을 맞춰서 처음 꽂은 거에 사이사이에 지금 꽂고 있어요. 그러면 2개 사용했기 때문에 2개가 남았죠? 그 2개의 잎을 제거하고 플로랄 폼에 들어갈 부분에는 잎이 있으면 구멍이 더 커지고 잘 꼽히지 않죠? 그래서 또 줄기 유칼립투스 사이사이에 꽂히는 부분에다가 중간에 꽂고 있어요. 밑에 잎도 다시 한번 제거하고 8개 만든 것 중에 이제 마지막 1개예요. 자, 중간에 꼽되 같은 방향으로 오게. 자, 저 8개 이렇게 다 꼽았어요. 처음 시작이 여기였죠.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1개, 2개, 3개, 4개 먼저 꽂았고 그 4개 사이사이에다가 또 꽂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밑면은 완성이 되었고 유칼립투스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빈 공간에다가 더 꽂아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형태 만드는 데 좀 집중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파블로 아닌 블랙잭 동글동글한 잎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로 형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또 이제 8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지금은 옆면에 꽂혔다고 하면 이렇게 도넛의 중간 부분 위에서 볼 때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위에다 꽂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옆에 꽂은 것보다 살짝 길이 짧게 하셔도 돼요. 지금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 길이를 만드시고 이거를 또 8개를 만들어 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대고서 길이를 줄줄줄 만드시고 유칼립투스를 자르다 보면 끝부분은 줄기가 굵어져요. 밑으로 땅으로 갈수록 뿌리 내리고 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줄기가 너무 굵은 거는 폼이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너무 굵은 거는 피하고 이렇게 조금 얇은 줄기지만 잘 꼽힐 수 있는 것들을 8개를 만들어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바닥에 두고 길이를 맞춰서 잘랐어요. 8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똑같아요. 방법은 밑에 잎을 제거합니다. 폼에 들어갈 부분에 잎이 있으면 구멍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정리한 잎을 또 꽂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이 8개를 만들기는 할 텐데 일자로 한번 꼽아볼 거예요. 일자로 꼽을 텐데 이렇게 미리 바닥면에 꼽은 사이에다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대신 방향은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잎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잎을 제거하고 바닥면에서 2개 꽂은 게 있을 거예요. 그 2개 꽂은 거 사이로 중심부에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보일 수 있게 위쪽으로 보일 수 있는 면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처음에 시작한 거에 사이사이 꽃을 넣어야 빈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이사이를 이용해서
꽃이 꽂혀지지 않은 부분에다가 꽂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순서대로 사이사이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네 면을 먼저 만들고 사이사이에 넣었다고 하면 지금은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꽃과 꽃, 유칼립투스와 유칼립투스 사이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오른쪽으로 다 잎이 예쁜 모습이 갈 수 있게끔 꽂고 있어요. 이제 저는 두 개가 남아서요. 두 개 밑에 잎 같이 동시에 다듬고 꽂아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사이사이 꽃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한 곳, 또 이쪽 밑에 꽂은 부분 한 곳. 이렇게 하면 거의 원형이 완성이 되죠.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이 수반의 받침 부분에 가까이 꽂았고 위쪽에서 꽂았어요. 그러면 안쪽에도 꽃이 있어야 되겠죠?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8개인데 안쪽은 정말 짧게 써야 돼요. 정말 짧게라고 하면 한 5cm 정도의 길이로.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안쪽에 꽃을 꼽을 때 너무 긴 잎들이 들어가면 빈 공간이 보여지지가 않죠. 이 빈 공간에 물론 뭐 초나 다른 장식물을 넣기도 하지만 공간이 있어야 더 리스가 원형이 잘 돋보이기 때문에요. 더 짧게 5cm 내외로 8개를 만들어 볼게요. 한두 개 정도는 조금 길어도 되겠죠? 각도만 다르게 꽂으면 그리고 이렇게 줄근 굵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에 좀 여리여리한 그런 줄기들만 사용을 할게요. 폼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하면 이제 8개 완성되고요. 밑에 잎 제거하고 이제 꽂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안쪽이라고 하면 안쪽이 여기서 어딜까요? 이렇게 세로로 세웠을 때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가장 바깥쪽, 중앙, 그리고 안쪽이라고 하면 튜브의 안쪽이에요. 그러면 위에 중앙에 꼽힌 또 사이에다가 꽂아볼 거예요. 꼽는데 제가 지금 손이 끈적거려서 유칼립투스는 끈끈한 액이 나오죠. 액이 나오는 건 아닌데 잎에서 살짝씩 묻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음분인데요. 이런 게 벌레 퇴치도 해주고 향기를 내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끈적거리는 게 나올 수 있죠. 잎을 뗄 때 그래요. 그쵸? 그냥 줄기를 만질 때는 괜찮은데 잎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묻어날 수 있어요. 자, 위에 잎의 중간에 하되 안쪽 튜브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겉에, 중앙, 그리고 안쪽. 그래서 안쪽을 꼭 그 사이사이에, 유칼립투스 사이사이에 꽂아내고 있어요. 방향은 같죠?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꼽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안쪽으로 잎이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시계 방향이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제가 좀 내려놓고 꽂아볼게요.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줄기가 끝까지 쏙 안 들어가서 밑에 잎 제거하고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폼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다른 꽃들을 꽂으면서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꽂을 때 1cm 이상 쏙 들어갈 수 있게끔 꽂아주셔야 돼요. 밑에 잎 제거하고 꽂힐 수 있는 줄기를 잘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폼에다가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의 원형 부분을 조금씩 가려주면서 시계 방향으로 꽂고 있습니다. 빈 공간을 잘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8개를 안쪽으로도 보일 수 있게끔 한 방향으로 안쪽에서 꼽았어요. 자, 그러면 안쪽은 거의 다 채워졌기 때문에 손볼 게 거의 없고요. 이번에는 이제 블랙잭이 좀 많이 남기는 했지만 파블로, 끝이 뾰족뾰족한 파블로 유칼립투스로 사이사이 채워줄 건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원형 사이사이에다가 파블로를
꽂아줄 거예요. 파블로도 길이는 그러면 같겠죠? 가위 반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꼽을 거고, 파블로는 위에 부분은 좀 줄기가 약해서 꼽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중심부에 있는 원줄기, 단단한 줄기를 폼에다가 꽂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서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길이를 제가 하나 만들고 나란히 두고, 그리고 줄기가 너무 얇다고 하면 하나만 꽂기 힘드시면 두 개 이렇게 겹쳐서 꽂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공간도 금방 채워지고요. 이렇게 두 개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꽂으셔도 좋아요. 요거 그래서 아까 우리 제일 밑에 8개 만들었었죠? 똑같이 8개 만들어서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서 줄기가 약하다고 하면 두 개 정도 모아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잘라두고요. 그때그때 또 잘라서 쓰려고 해요. 그래서 8개를, 2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밑에 들어가는 부분 잎 제거하고 잎과 잎, 그러니까 블랙잭과 블랙잭 사이에다가 끼우는데 수평으로 끼우지 않고 사선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꽂고 있죠. 제일 밑에 우리가 첫 번째 꽂았던 부분에다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파블로로. 소재만 다르게 해서 처음에는 재고로 꼽았다고 하면 지금은 파블로로 시계 방향으로만 잘 맞춰서 잎의 방향이 다 같아야 돼요. 한쪽은 왼쪽으로 꽂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꼽으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닥면에 두고 이렇게 링을 수반 쪽을 잡고 돌리시면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돌리면서 비어있는 공간에 사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수평 아니고. 꽤 많이 들어가죠, 꽃이. 맞아요.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이 빈 공간을 채우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줄기 단단한 부분을 여러 개 겹쳐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서 원형을 만들고 저는 하나 정도만 더 하면 밑에는 거의 다 지워질 것 같아요. 하나 정도 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가 재고로 마무리했던데 사이사이도 아마 빈 공간이 많이 보여질 텐데 그 부분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길이 거의 비슷한데 안쪽 부분만 조금 짧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르셔도 돼요. 손만 조심하시고 줄기를 모아서 자르는 거는 이렇게 자르고 그 밑에 부분에 길이를 재단하고 똑같이 잘라가지고 밑에 잎만 제거하고 바로바로 꽂으시면 되고 중앙에서 보이는 부분 유칼립투스와 유칼립투스 사이 이렇게 블랙잭과 블랙잭 사이에 연결해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막 잘라서 막 꼽는 것 같지만 이렇게 줄기의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꽂으실 때 항상 줄기의 방향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는지 꽂을 때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잘 맞춰서 잘랐는데 꽂을 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을 때도 잘 보시고 두 개를 모을 때도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공간을 다 채워주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두 개 모을 때 길이를 같게 하는 것도 좋고요. 위에 뾰족한 잎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높낮이를 줘서 두 개를 같이 맞잡고 꽂으셔도 되는데 단 밑에 꽂혀지는 부분의 줄기의 길이는 같아야 되겠죠? 이 끝부분은. 그래야지 꼽힐 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겠죠? 안 그러면 길이가 다르면 잘 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블로를 두세 개를 나눈 거를 모아가지고 꽂고 있고 위쪽에서 지금 빈 공간, 안 채워진 곳, 그 부분들을 다 채워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파블로를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거의 공간 다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사이사이 한번 위에서도 보시고 이렇게 옆면에서도 한번 보셔서 옆면에도 비어있는 곳이 있는지
우리가 테이블에 놓으면 앉아서 주로 보시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옆면이 비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금 서서 꽂기 때문에 위쪽을 주로 보고 꽂죠. 다른 꽃꽂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앉아서도 보고 만약에 테이블에 놓는 꽃꽂이라고 하면 꽂으시면서 위에서도 보고 옆면에서도 보고 멀리서도 봐야 어느 곳에 꽃이 덜 꼽혔는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만약에 앉아서 꽂고 계신다고 하면 일어나서 위에 쪽도 한번 꽃이 잘 들어갔는지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골고루 꽃이 잘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서서 꼽아서 위에 쪽에서는 거의 꽃이 많이 꼽혀서요. 지금 옆에 옆면을 중심으로 채워주고 있어요. 밑에 부분 잎 제거해서 옆면에 통통해지게. 그래야 둥근 형태가 잘 나오겠죠? 동글동글해야 더 예쁘겠죠? 자, 하나만 꽂고 한번 들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밑에 덜 꽂힌 거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안쪽도 빈 공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꽂으신 거를 한번 돌려보면서 어떤 곳이 조금 부족해서 원형을 해치는지, 원형 되기가 어려운지. 저는 거의 원형이 됐죠? 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세 단계 거쳐서 안쪽으로 넣으면 원형이 잘 꽃꽂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소재들을 다 쓴다고 하면, 근데 아마 좀 남으실 거예요. 쓴다고 하면 거의 다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 반복되는 작업들을 한 세 차례 정도 하고 나면, 우리가 너무 빼곡히는 안 채워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동그란 볼도 꽂아야 되고요. 리본도 꽂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재료를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3분의 2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히 채워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두 개만 더 마무리를 하고 자, 이 중에서 지금 처음에 고리가 되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꽂게 되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들고 있는 이 위쪽에 고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물기 있는 거는 조금 물기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뭐 손도 조금 물티슈로 닦아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유칼립투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리본을 먼저 달 건데요. 리본은 이 중심 고리 부분을 반으로 나눴을 때 시계로 또 말씀을 드릴까요? 시계로 말씀드리면 1시 반, 1시에서 2시 사이에다가 빨간색 리본 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딱 위치를 잡아놔야 다른 것들 꽂기가 좋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샘플 보시면 리본을 여기 1시, 2시 방향에다가 꽂게 됐죠? 그래서 요거랑 마찬가지로 제가 손을 떼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았을 때 리본만 먼저 리본하고 빨간색 열매를 먼저 꺼내볼까요? 볼은 막 굴러다니니까 제일 마지막에 꺼내고요. 빨간색 열매는 제가 이거 와이어로 다 고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꼽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철사 길이가 너무 길다고 하면 그 부분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거의 그대로 꽂으시면 쏙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고. 그래서 리본 말씀드린 거를 첫 번째로 꽂아서 위치를 잡고 리본은 왔다 갔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리본 보호 부분이 예쁘게 잘 보일 수 있게끔 꽂고 일자로 꼽아도 되지만 사선으로 꼽으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1시, 2시 방향에 빈 공간이 있는 곳에 저는 리본으로 먼저 꽂아주었어요. 우리가 그 파라렐 디자인 할 때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주그룹하고 옆그룹을 좀 집중적으로 꽃을 한 송이씩 더 넣고 다른 소재들도 넣고 했던 것처럼 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꽃꽂이도 이거는 모든 꽃꽂이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세 군데에 포인트를 줘서 집중적으로 꽂되 그 세 군데 중에서도 한두 군데는 개수를 수량을 더 늘려서 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주그룹을 보조하는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본을 먼저 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리본을 꽂은
이 부분 반대쪽이 주그룹이 되는 거고요. 리본을 꽂은 부분이 그 주그룹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옆그룹이 되는 거예요. 대응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빨간색 리본을 오른쪽 위 상단에다가 꽂았다고 하면 바로 대각선으로 왼쪽 위에는 열매를 꽂을 건데 그쪽에는 열매를 3개 중에서 2개를 꽂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된 그룹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매가 조금 작은 거, 큰 거 있다고 하면 좀 많이 달린 거, 덜 달린 거 있다고 하면 한 개에 적게 달린 거는 빼두고 2개에 크게 달린 것을 꽂을 텐데 리본의 대각선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리본을 오른쪽 위에 달았다고 하면 열매는 왼쪽 위에다가 달아줄게요. 왼쪽 위에다가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철사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찾아보셔서 유칼립이 잘 덜 들어간 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폼. 그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밑쪽으로 또 약간 공간이 보여서 그쪽에다가 열매를 또 끼워줄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붉은색 열매 2개를 제가 단 거예요. 그쪽이 주그룹이 될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동글동글한 볼 오너먼트도 더 달 거예요. 다른 곳보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열매에 하나 남은 거는 어디에 꼽냐면 리본의 아래쪽,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에 꼽는데 위쪽으로 꼽을까요? 아니죠. 우리 시계 방향으로 지금 잎을 꽂았기 때문에 이 열매가 아래쪽으로 보일 수 있게끔 꽂아야 방향이 지금 맞게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리본의 아랫부분에 열매를 이렇게 달아볼게요. 꽂아볼게요. 그러면 열매 3개 중에 2개, 1개 이렇게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리본 있는 구역, 리본의 반대에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대각선, 작은 곳까지 3포인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꽂을 거라서 요 지금 처음에 시작되는 3부분만 잘 먼저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볼을 3개는 좀 큰 거, 2개는 좀 작은 거를 드렸을 거예요. 볼을 천천히 꺼내보세요. 이 볼도, 이 볼에는 제가 와이어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여유 있는 철사가 있어서 좀 길게 달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끝을 잡고 감아가지고 한번 감아서 돌려서 이렇게 픽처럼 꽂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 철사를 구부려서 선을 만드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른 수업도 그렇고 뭐 연령대나 대상별 이런 걸 상관없이 손으로 철사를 묶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셔서 끝에 부분에 좀 볼이 거는 형태 이 부분 철사 달린 거를 일부러 골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꾹 눌러가지고 꽂으시면 잘 꼽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철사로 감지 않아도 되고 혹시나 이게 또 분리가 잘 되는데 볼하고 이 쇠로 동그랗게 구멍난 이 부분이 만약에 분리가 돼 있어서 사용이 어려워요 하시면 그 부분에 철사를 제가 한 번 더 2번 정도 감아서 올려서 이렇게 픽을 만들어서 꽂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다 확인하고 넣어서 아마 이게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동 중에 떨어졌을 수 있으니까 다시 끼우시거나 철사를 감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볼이 3개는 약간 크고 2개가 작아요. 그래서 이 3개를 조금 집중적으로 쓸 건데 어떻게 쓰느냐. 리본 부분에 하나 쓸 거고요. 그리고 리본의 반대쪽 우리가 빨간 열매 2개 단 데에다가 2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화려한 반짝반짝 거리는 이 볼색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붉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큰 볼 하나를 이렇게 리본 밑에다가 꽂았어요. 고정 잘 되죠? 충분히 예, 철사 처리 안 해도 잘 떨어지지 않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잎 사이를 잘 피해서 폼에다가 꼭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큰 볼 2개는 어디에 꼽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열매 2개 꼽은 사이에다가 하는데 위에만 보이지 않고 옆면에도 들어가도 예뻐요. 그래서 잎 사이에 혹시 빈 공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하나 발견해서요. 이쪽 오른쪽 열매 2개 달린 쪽에 하나 넣었고 그리고 또 안쪽으로 살짝 보이게 모아서 오너먼트 달아줬어요.
얘가 잘 안 들어가서, 여기 잎이 있었나 봐요. 잎을 피해서 달아야 요 볼이, 동그란 볼이 잘 들어가요. 지금 제가 잎이 있는지 모르고 넣었다가 구멍이 생겨서 그 부분에 잎을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그래서 잎이 없는 쪽, 잎을 안 꽂은 쪽, 홈을 잘 보고 꽂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있는 쪽에 2개 달았고, 리본 있는 쪽에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볼 2개가 있으실 텐데, 작은 볼 2개는 하나는 열매 하나만 단 곳 있죠? 그쪽에다가 꽂아볼게요. 잎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없는 쪽에다가 꼭 눌러가지고 고정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위쪽, 리본 옆쪽이나 아니면 주그룹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흰 볼 꽂은 데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부분에다가 저는 그쪽이 빈 공간이 있어서 약간 빈 공간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꽂았어요. 그러면 주그룹을 보조해주는 이 보조그룹, 부그룹하고 지금 대각선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씩 이렇게 오너먼트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처음에 유칼립투스로 원형을 잘 만들어야 2번째, 3번째 들어가는 것도 선이 잘 연결이 되고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안에도 빠짐없이 넣어야 하고 리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형태를 잡고 방향을 일관된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넣는 거. 뭐 왼쪽으로 돌아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처음과 끝이 모두 방향이 같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식물 달 때도 지금은 열매, 오너먼트, 리본이었지만 다른 거를 쓰실 수도 있죠. 전구를 감는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장식물을 배치하고 보통 리본 같은 경우에는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주로 많이 다는데요. 요즘에는 아래쪽에 길게 내려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원형 리스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러니까 크리센트형이라고 해서 C자형 아니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U자형 위에서 내려가는 형태 거꾸로 된 U자형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때는 리본의 위치가 또 조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나 아래로 될 때는 리본을 위, 아래, 정 가운데에 달기도 하지만 보통 전체적으로 이렇게 잎이 다 원형이 되는 거는 우측 상단에 리본을 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셨을까요? 원형 리스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만드는 게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앞서가지 마시고 순서대로 꽂으시면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이미 반 이상 다 꽂아두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수업할 때 보면 그렇게 되면 폼이 좁기 때문에 구멍이 나서 다음 거 연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순서대로 조금씩 이제 돌려가면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에 폰트리랑 또 이렇게 리스 놓고 분위기도 내시고 즐겁게 집 안에서도 행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16가지 우리가 수업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정말 꽃을 배우고자 하는 폴로리스트 학생들도 16회에서 20회 과정이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것을 다 접해 보셨다는 것도 좋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꽃들을 만지는 그 과정도 되게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뵙기를 희망하면서 예쁘게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 물 주셔야 되죠. 우리 살아있는 거 꽂았기 때문에 물을 주시는데 종이컵처럼 뾰족하게 끝에 하셔가지고 이 폼 부분에만 살짝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반이 넓지 않아서 물을 많이 넣으시면 흥건히 바닥에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컵 정도를 부분 나누어서 물을 주셔야 오래 보실 수 있고 분무해 주셔도 돼요. 분무해 주시면 매일 물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